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늘은 SAP FICO 오버뷰 제4차 강의 고정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은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조직구조, 마스터 데이터, 자산의 거래, 그다음에 주기적인 프로세싱, 그다음에 SAP 표준이 제공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기본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그 최상위 조직 구조는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차러브 어카운트가 최상위 그 관리 조직이라고 한다면 자산 모듈에서의 최상위 조직 구조는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이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은 다양한 목적의 감가상각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하나의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는 오퍼레이팅 차러브 카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어셋 모듈을 관리하기 위한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가별로 하나의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가 내에 여러 개의 컴퍼니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사용하고 법인별로 특별한 목적의 어떤 상각 영역이 필요하면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국가의 회사 코드는 동일한 하나의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정자산 모듈을 셋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SAP는 이미 국가별로 이 샘플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구축할 때 저희들이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이제 매뉴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셉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카피를 해서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맞게끔 에리어를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멕시코 출장 와서 지금 멕시코 법인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MX01이라는 것을 카피를 해서 필요한 영역은 제거를 하고 필요한 영역만 남겨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영역은 감가상각비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회계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반영되는 북 데프리시에이션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 목적이라든지 그룹 연결회계 목적, 그다음에 원가 관리 목적으로 이런 상각 영역을 다르게 구성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같더라도 상각 영역별로 금액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넷북 밸류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은 기본적인 북 데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어카운팅의 컴퍼니 코드는 회계 계정 처리를 위한 차러브 어카운트와 고정자산 모듈을 관리 위한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가 회계 기준을 위해서 자산 마스터에는 코스트 센터나 인터널 오다 또는 이제 WBS 이런 코스트 오브젝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의 코스트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포스팅이 될 때 상각비가 이쪽으로 기속이 되도록 자동으로 기속이 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서브레저는 차러브 디프리시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형태의 에어리어들 상각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제표에 기속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01 데프리시에이션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회계 포스팅이 일어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들의 영역에 맞게끔 금액들이 계산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기본 단위는 최상위 단위는 이제 자산 클래스라고 합니다. 어셋 클래스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계정 그룹을 하나의 캐비넷으로 보고 구분 관리하듯이 자산도 클래스를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과 스크린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 자산 마스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클래스별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레이아웃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의 클래스별로 넘버 레인지를 다르게 구성해서 자산 번호만 보면 어떤 자산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UC 관련해 가지고도 기본 세팅이 간단하게 이제 그 회계 포스팅을 통해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투자 모듈을 통해서 WS를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모듈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할 때 고정자산 계정으로 직접 포스팅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도 레컨 어카운트가 A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지혜 계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반드시 자산 마스터를 만들고 그걸 취득함으로써 포스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계정에 대해서는 클래스별로 당연히 미리 사전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클래스는 고유의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에서 정의된 GL 계정을 통해서 회계 처리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기본적으로 차트 오브 디프리시에이션에서 클래스 관리되고 회계 처리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통해서 회계 처리가 되고 이 차트 오브 어카운트의 계정은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에서 사전에 정의한 계정을 통해서 회계 처리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산 클래스별로 이렇게 넘버 레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클래스별로 다른 자산 코드 체번이 가능하고요. 스크린 레이아웃은 자산의 클래스별로 주요하게 다룰 항목들을 구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클래스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UC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본적으로 AUC는 정산을 통해서 본자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아이템 세틀먼트라고 하는 거는 AUC로 포스팅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그 준공이나 완공이 끝나서 본자산으로 대체할 때 정산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IM 모듈을 통해서 투자 모듈을 통해서 사용하고 WBS를 통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인베스트먼트 매저를 통해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AUC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죠. 자산 마스터 관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산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스터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마스터를 만들고 취득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산을 마스터를 만들 때 이제 좀 특이사항은 이렇게 한 자산 전체가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서브 넘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자산 하나에 각각의 서브로 관리를
자산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럴 탭에서는 자산에 대한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타임 디펜던트 탭 두 번째 탭에 가시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코스트 오브젝트가 되고요. 조직 정보, 그 자산에 관련된 조직 정보들인데요.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코스센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감가상각비가 직접 기속되는 코스센터. 두 번째는 코스센터는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어떤 정보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PM 모듈이죠. PM 모듈의 설비 쪽하고 연결시켜서 고정자산을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마스터와 자산 마스터를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타임 디펜던트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산을 기속 관리하는 자산 상각비가 관리되는 부서를 나중에 기간별로 바꾼다면 이 정보들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감가상각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클래스에 우리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삼각 키가 미리 커스터마이징 통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내용 요원수도 마찬가지로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생성할 때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확인만 하고 통상적으로는 매뉴얼로 입력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키가 내용 연수를 통해서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그다음에 스크랩 밸류를 얼마 가져가느냐, 잔존가액을,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각각 삼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는 이 삼각 키에 다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스템이 매월 삼각해야 될 삼각 금액을 사전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 처리 방식은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고정자산을 마스터를 생성하고 자산 번호를 통해서 어카운트 페이어블 세금계산서 처리를 통해서 간결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업무를 투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자산에 가계정을 쓰고요. 그다음에 계산서가 왔을 때 이 가계정을 반지하면서 AP로 대체시키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총무팀이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총무팀의 담당자는 이런 전표를 계속 취득하는 전표만 끊게 되고요. 재무팀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재무는 이 밸런스를 보시면서 정산하면서 부가세의 AP 이런 형태의 전표들을 계속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원화시켜서 각각의 팀별로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M 모듈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발주를 내는 거죠. 구매 오더를 만듭니다. 그때 칸 어사이먼트 카테고리는 A고요. 자산.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산 마스터 정보를 발주에다가 미리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설치 완료 보고가 끝나면 셋에 GRIR 이런 형태의 GR 프로세스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밴드한테 받게 되면 그때 인보이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GRIR의 AP 이런 형태로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 어카운트 어사이먼트 계정 지정하는 데가 OBYC라는 D코드가 있는데요. 이 자산은 따로 여기 계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하는 부분은 만약에 GRIR의 고정자산 별도로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잘 포스팅 되는지 꼭 한번 테스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자산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요거는 클리어링 어카운트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무팀은 이렇게 간단하게 취득 프로세스를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면 회계전표는 자산의 클리어링 어카운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T코드는 따로 있어요. 여기는 보통 F-90은 자산의 AP를 잡는 계산서 처리 목적용 T코드고요. F-91은 이렇게 가계정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트랜잭션이 되겠습니다. 호스팅하는 레벨에서 조직 정보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취득하는 자산의 BS 계정이죠. 자산은 자산은 경우에도 코스트 오브젝트 프로핏 센터라든지 세그먼트를 코센터와 프로핏 센터의 세그먼트 요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어카운트 어사인드 오브젝트라고 하죠. 이런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 쪽으로 반영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액티브를 다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오더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코스트 센터를 쓴다든지 또 OBS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액티브를 해야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매각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텍스가 당연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처분 손익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순장부가에다가 그다음에 매각하는 금액과 텍스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미리 엑셀로 이렇게 보통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SAP에서는 여기 지금 시나리오엔 텍스가 빠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매각하는 처분 금액, 그다음에 채권, 매출 채권, 그다음에 텍스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북밸류를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북밸류는 취득가액에 상가액을 포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로스 앤 게인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가계정이 있는데요. 자산 매각 가계정이라고 통상하는데 이렇게 차대변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차대변에 동시에 한다는 것은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져가는데 이 목적이 요 텍스의 과표를 계산하기 위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도 어카운트 디터미네이션에서 사전에 이렇게 세팅을 통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먼트의 클리어링 어카운트 요 계정을 가져와서 시스템이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포스팅을 시켜줍니다. 스크랩은 폐기죠. 폐기는 그 매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순장부가액이 전체가 전액이 처분 손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트랜잭션에 가서 자산을 입력하시고 특별히 금액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취득가액과 상각 누계액을 가져와서 순장부가가 전부 다 처분 손실로 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이라든지 디테일한 정보는 T코드 AW01은 어셋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조회를 많이 하는데요. 개별 자산에 대해서. 여기 가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에 어셋 넘버를 누르시면
어셋 마스터로 직접 이동을 해서 자산 마스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코스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제공이 되고요. 플랜드 밸류는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AUC에 대한 설명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UC는 세팅을 라인 아이템 베이스로 정산할 거냐, WS를 통해서 정산할 거냐 이제 설정을 하는데, 본장표의 내용은 WS를 고정해서 관리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축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신축 공장 하나의 오브젝트 WS 프로젝트 마스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거래 내용은 이 WS를 통해서 WS 안에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투자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랜도 짤 수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뭐 플랜 대비 액추얼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월 말에 포스팅된 비용들은 매월 말에 AUC로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AUC로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포스팅을 시키면서 거기에 오브젝트를 WS를 입력을 하고요. 그렇게 WS에 쌓인 금액들은 매월 AUC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AUC는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권자산으로 세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주기적인 이제 프로세싱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가상각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을 하고요. 연 결산 때는 피스컬 이어 체인지와 이어 클로징을 통해서 캐리 포워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4HANA에서는 여기 이제 한 단계로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 계획, 뭐 한국에는 잘 없는데요. 인플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거 이제 과거에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이런 어저스트먼트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정보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산 마스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셋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보시면 모든 내역들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일어난 히스토리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 단위로 삼각될 금액, 이어 엔드에 북밸류가 얼마가 될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이드 밸류라는 두 번째 탭에 가시면 연 단위로 이렇게 월별로 삼각해야 될 그 플랜 금액이 이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금액들이 전부 다 월말 디프리시에이션을 돌리면 자산의 클래스별 플러스 코스센터 베이스로 그룹핑돼서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ECC 버전까지 그렇게 그룹핑돼서 포스팅이 일어나고요. S4HANA에서는 개별 자산별로 다 일어납니다. 또 그런 것도 또 S4HANA 와서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컴패리즌에서는 상각 영역별로 연 단위 금액을 미리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 또는 세무 기준 또는 뭐 연결회계 기준으로 통화를 다르게 했을 때 금액들도 이렇게 비교 가능합니다. 자산 리포트는 상당히 많은 SAP 표준에서 상당히 많은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리포트를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유사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진 이제 리포트도 많고요. 어쨌든 각각의 목적에 따라 리포트를 제공하는데, BS 관련된 거는 주로 이제 저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중장기 계획 세울 때 감가상각비를 폴캐스팅 할 때 쓰는 리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 목적으로 각 국가별로 제공하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 경우 시부인 리포트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고정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세션에는 이제 오버뷰는 어느 정도 끝났고 CO 쪽에 대해서 또 좀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